안녕하세요. CEO 특강의 황수연입니다. 2011년 한 해를 가장 빛낸 정보기술 분야의 핫 이슈를 꼽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온 소셜 커머스는 이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CEO는 대한민국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대표인데요. 신현성 대표는 소셜 커머스란 이름이 생소하던 2010년 티켓몬스터를 설립해 국내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소셜 커머스 시장. 오픈마켓과 함께 온라인 유통 채널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도 1조 원을 돌파했다. 200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소셜 커머스. 그룹폰이 등장하면서 소셜 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IT 인프라가 발달돼 있는 한국에서도 2010년 소셜 커머스 시장이 시작되었다. 적절한 언론 홍보와 마케팅, 스마트폰 확산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티켓몬스터. 이런 티켓몬스터를 이끌며 차세대 CEO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현성 대표. 2010년 5월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티켓몬스터는 1년 7개월 만에 회원 약 400만 명, 사원 800여 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지난해 리빙소셜과의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티모는 친구가 되자,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자, 함께 성장하자,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하자는 4가지 기업 가치를 가지고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는 국내 소셜 커머스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를 만나본다. 네, VCR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대표를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ID인큐란 회사에 굉장히 소액의 투자를 했습니다. 엔젤 투자라고 하죠. 거기서 런칭한 서비스가 오픈 서베이, 오베이라는 그런 아이폰 앱인데요. 예전에 설문 회사와 달리 모바일로 통해서 굉장히 대중의 목소리를 빨리 듣겠다.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고민하는 거 말고 설문에 올려서 대중의 목소리를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듣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개념에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오베이라는 회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설문들을 많이 찾게 됐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큰 언론 중에 하나인 USA Today가 미국 대중을 바탕으로 너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설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위가 Speaking before a group, Public Speaking,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거를 1위로 꼽았고요.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까지 내려가면 death, 죽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걸 돌려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의외의 설문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퍼블릭 스피킹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또 다른 의외의 설문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7살, 8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너네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너네들 커서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3위는 운동선수였고 2위는 연예인이었고 1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대한민국에서 다녔는데 공무원이 뭔지도 몰랐고요. 자라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저는 마이클 조던이 되겠다,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런 꿈보다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1위 장래 희망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게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꿈으로 꼽기에는 조금
의외의 답 아닌가? 그게 뭐 고등학교 꿈이다라고 하면 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7살, 8살 때 꿈이라서 조금 저는 의외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창업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저의 첫 꿈은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18kg 쪄가지고 전혀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때는 조금 운동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가족은 한국에 살다가 제가 9살 때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민한 다음에 저는 중학교를 조금 외롭게 살았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그래서 백인 애들이 잘 안 놀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롭게 살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 목표를 제가 굉장히 못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꼽았어요. 저는 학생회장이 되겠다 라고 꼽아가지고 학생회장 되려면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기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니까 운동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뭐 5살, 6살 때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테니스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테니스 선수 되겠다, 테니스 선수 되겠다, 테니스 선수 되겠다 라는 그런 목표와 꿈을 갖고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때 그 테니스 팀에서 저는 잘렸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아슬아슬하게 잘렸어요. 마지막 날에 잘렸는데 그 마지막 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날 안과에 갔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조금 덜 보이는 것 같다. 너 좀 렌즈를 좀 제대로 주시면 내가 테니스 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렌즈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분이 렌즈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딱 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안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일 대봐라. 잘 보일 거다. 라고 해가지고 믿고 저는 마지막 날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굉장히 그 실패한 게 너무 슬펐고 그래서 2학년 들어가가지고 테니스 팀이 서로 굉장히 좀 공을 주고받고 연습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민망한 게 그 옆에서 벽에다 치면서 연습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테니스 팀에 2학년 때 결국에 겨우겨우 들어가게 됐고요. 3학년 돼서 계속 5시간씩 연습해가지고 주전 선수가 됐고 4학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버지니아 대표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 잘하는 거 하지 왜 테니스 선수 되려고 해. 그런데 굉장히 항상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 목표를 보고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니까 졸업하면서 저도 스스로 깨달은 게 프로 테니스 선수는 못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엄마도 항상 저 테니스 연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이거 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제가 그만둔다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때 엄마가 말씀해 주시는 게 거봐 너 테니스 선수 못 되잖아. 공부나 해 라고 해서 대학교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저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가가지고 저는 공부하고 굉장히 좀 모범생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1학년 때 저는 첫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좋은 레스토랑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스티븐 스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파드라는 레스토랑은 배에서 밥을 먹는 듯이 그렇게 꾸며놨고요. 그래서 배에서 뭐 스시 먹고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들을 경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왜 대학에 있어? 나는 스티븐 스타가 돼야지 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1학년 끝나고 이제 대학 더 이상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레스토랑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종이에다 이렇게 레스토랑을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투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 컨셉은 굉장히 좀 그때 연애 첫 여자친구라서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연애에 빠졌던 때여서 그래서 좀 프라이빗하고 데이트에 좋은 그런 레스토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테이블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제 컨셉은 각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끈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면 그럼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테이블을 그 데이트하는 연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음악을 틀어주면 살짝 흔들리면서 익스클루시브하면서 다이내믹한 그런 멋진 레스토랑 컨셉을 만들어서 저는 이거 되겠다, 내가 데이트할 때 꼭 가겠다라고 해서 부모님한테도 가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리고 제 부모님 모든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투자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화나셨고요. 그래서 너 또 무슨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일단 돈을 안 주신다고 하시니까 레스토랑을 만들 순 없고, 그래서 제가 2학년 들어서 친구랑 하기로 했던 게 인터넷 사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레스토랑 사업은 굉장히 자본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사업은 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딱 2학년 들어갈 때 느꼈던 고통이, 미국은 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사는데 기숙사를 찾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선배가 사는 집에 노크해가지고 선배님 다음 학기에 나가실 겁니까? 저 들어와도 돼요? 그런 좀 뻘쭘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쓰는 세대였고, 왜 인터넷에 그런 기숙사들을 안 모아놨는지, 그런 정보를 안 모아놨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숙사 리스팅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Find Dorms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만들었고요. 이 친구랑 한 200불 정도 모아가지고 인도에 아웃소싱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디자인에 저렴한 웹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 첫 어떻게 봐서는 사업 시도였고요.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망했어요. 왜 망했냐? 사실 아이디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사업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힘든 건데, 나 사업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있는데 그냥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사건들 때문에, 그 파트너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작은 사건들 때문에 회사들이 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서는 작은 사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 룸메이트랑 같이 했는데, 룸메이트가 한 3달 이 사업을 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다음 주 시험이 있으니까, 나 공부해야 되니까, 너가 이 사업 맡아줘. 라고 해서,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음 주에 시험 있는데,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네가 맡아. 라고 하면서, 첫 다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이 왔어요. 겨울방학 때, 저는 이렇게 막 친구들 많아가지고 이때, 그래서, 방학 때 어디 여행 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나 여행 갈 거니까, 네가 이 사업 맡아줘.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안 맡았어요. 얘도 어디 여행 갔다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작은 다툼 때문에 이 사업이 망했고,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사업 굉장히 힘든 거구나. 사업이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아닌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4학년 돼서 제가 인바이트 미디어라는 회사를 동료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인바이트 미디어를 만들었어요. 인바이트 미디어가 뭐냐면 G마켓 같이 오픈마켓인데, 상품을 사고 파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배너 광고를 사고 파는 그런 오픈마켓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배너 공간을 인바이트 미디어에 올리면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옥션 형태로 비딩을 해가지고 그 배너 공간에 광고를 따가고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저희 5명으로 이것도 시작했는데 그런데 20명 되고 50명 되고 70명 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딱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제 인생에 들어와서 인바이트 미디어가 뭐냐,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회사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당연히 제가 만든 거니까 안 들어보셨죠?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력한 말씀을 이때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사업한 거다. 너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제 어머니도 저한테 오셔서 거의 막 무릎 꿇으셔서 저한테 2년만 내가 들어본 회사에서 근무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맥킨지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2년 동안 했고요. 2년 다니면서 제가 옆에 같이 창업한 인바이트 미디어 친구들이 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이 회사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 구글에 인수돼서 이제 글로벌한 그런 구글이란 회사에서 그 배너 광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구글이란 멋진 회사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에서 배너 광고 기술이 된 그런 사례를 봐서 저는 같이 만들었는데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맥킨지 다니다가 한 1년 8개월 돼서 2년 딱 다가올 때 어머니한테 가서 저 이제 2년 채웠으니까 한국 가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날이 2010년 1월 며칠이었는데 1월 5일인가 그랬는데 그게 30년 만에 가장 눈이 많이 왔다는 그날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그때 3명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카이스트의 2명을 만나서 이 5명이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티켓머스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5월에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2011년 돼서 이제 몇백 명 규모의 회사가 됐고 월 100억 규모를 저희가 기록을 했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900명 그리고 월 한 5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년 동안 급성장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5명에서 50명 될 때까지 대학생 인턴들만 같이 일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례죠. 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저희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어색했고, 그리고 돈도 없어서 그래서 50명 될 때까지 저희가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 대학생 인턴분들이 같이 커서 지금 본부장, 뭐 그룹장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저희 회사의 리더십을 맡고 계시고, 저희가 한 60명 될 때까지 28평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한 사람이 0.5평을 쓰는 건데 한 의자에 막 2명이 앉고, 그래서 너무 쪽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면접 보러 오면 우리 사무실 없다, 보라색 카페에서 저희 면접 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5년생 28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했고, 망한 사업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인바이트 미디어는 결국에 성공한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팀원이라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페이팔이라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CEO가 하신 말씀인데, 운은 언제나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성공하는데 운이 필요하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운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뿐이다.
페이팔은 나의 6번째 사업이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성공했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 나가면서 그런 운이 찾아온 것 같아요. 팀원을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경험이 없었고 저희 5명 중에서 3명이 85년생이었고 1명이 86년생이었고 1명이 87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이도 어렸고 다 합쳐서 저희 일한 경력이 한 3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한 걸 꼽자면 무엇이었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할 수 있다. 어떻게 봐서는 자신감밖에 없죠. 벤처 회사에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 깊게 고민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감밖에 없는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을 뚫어야 된다. 벤처를 성공하려면 대기업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대기업 뚫어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뭐 대리부터 차장에서 부장에서 임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컨택이 되는 사람들 다 콜드콜 해가지고 저희가 대기업을 뚫으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상무님이 대기업 상무님이 저한테 그래 너 귀찮으니까 한번 돼지고기 사줄게 삼겹살 사줄게 라고 하면서 삼겹살을 같이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사주시면서 그래 너네들 뭐 필요하니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어 등등 그런 얘기를 하다가 소주를 같이 먹다 보니까 그분이 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너가 나온 대학이 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가 나온 대학이 내 아들이 꿈을 꾸고 거기 가고 싶어 한다. 굉장히 너가 나온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너같이 되면 굉장히 실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 지금도 사업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하냐? 왜 벤처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대학교 오는 걸 좋아해요. 대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저희 창업자들 중 2명이 카이스트였으니까 카이스트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교수님한테 좀 우리 모델을 설명하고 알리고 그리고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되게 감사하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가지고 그 전날 밤새서 PT 만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티켓몬스터 이런 모델이고 하루에 하나씩 굉장히 맛있는 레스토랑을 50% 할인해가지고 고객들한테는 제공해드리고 그 5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할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알려서 그런 홍보 효과를 중소규모 업체들한테 돌려드린다. 그런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학생들하고도 되게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눴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해보면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면 이 모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좀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딱 끝날 때 그 교수님이 어떤 벤처캐피털 사장님을 또 모셨어요. 그래서 그 강연이 끝날 때쯤 벤처캐피털 사장님이 올라오셔서 저희를 평가하는 자리를 저희도 모르게 마련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이 회사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모델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5명 경험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벤처캐피털로서는 절대 여기 투자 안 하겠다. 투자 안 하면 투자 못 받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떨어뜨리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창업자끼리 집에 들어가서 저희
한 집에서 5명 같이 살면서 창업을 했거든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풀어보자.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티켓몬스터가 잘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결정을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실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게도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기 직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성공적인 벤처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Successful leaders make more decisions than others. 성공적인 리더들은 성공하지 못한 리더들보다 더 많은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냐면요. 특히 경험이 없으면 어떤 결정이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벤처 회사에서 뭐 돈도 없고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결정을 내려 나가면서 틀린 결정을 내리면 빨리 바꾸고 맞는 결정을 내리면 그 맞는 결정의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결정을 성공적인 리더들이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되돌아봤을 때 당연한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 이런 소셜 커머스라는 업계에 처음 진출한 회사인데, 한국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게 하루에 하나씩 모델로 저희가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레스토랑을 팔았고 하루에 하나씩 헤어샵을 팔았고, 그런데 저희가 서울을 반으로 쪼갤까? 강남, 강북 이렇게 두 개로 쪼갤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왜 두려웠냐? 우리 회원들 그때 한 10,000명밖에 없었는데 강남, 강북 나누면 이 회원들이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딜 둘 다 안 팔리지 않을까? 아무도 안 알리지 않을까? 강남 페이지만 보고 있다가 강북 페이지 나오면 강북 페이지 볼까? 뭐 그런 좀 무식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욱 두려웠던 게 이 회원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쓰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최근 1년 동안 나온 모든 IT 기자들을 보면 그 밑에 기자분들이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 1년 동안 모든 IT 기사들의 기자 이메일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리스트를 쫙 뽑고 매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 창업한다. 티켓몬스터라는 회사 있다. 매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알렸거든요. 그리고 카페에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렸어요. 우리 돈을 안 써야 되니까. 근데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페에 글 올리기 힘들거든요. 막 등급업 해야 되고, 막 글을 6개월 동안 한 3번 올렸어야지만 여기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모은 10,000명인데, 이게 갈리면, 나뉘면, 이 회원들 떠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에 굉장히 결정을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틀리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그래도 할 수 있어. 우리 열정을 한번 쏟아 부어보자. 라는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자세가 좋아서 같이 커보자. 같이 성장해보자. 라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틀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거 틀렸다라고 해주는 사람들. 그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새로운 거 하고 싶어 라고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창업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좀 창업이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창업이 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이 굉장히 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창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막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때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맥킨지 다니면서 엄마가 맥킨지 다니라고 하니까 나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창업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창업이 어떻게 봐서는 이미 존재하는 걸 굉장히 조금 발전시키는 게 창업인 것 같아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뭐 구글 굉장히 400조 넘는 그런 멋진 글로벌 기업인데 구글 전에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야후라는 회사가 똑같은 걸 했어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구글이 한 게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깔끔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 애플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애플도 그 전에 팜파일럿이랑 비슷한 그런 전화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어디서 이렇게 막 상상해낸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와닿게 만들어서 그런 아이폰이 탄생한 것 같고요. 그 아이폰 안에 카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이 어떻게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벤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카톡도 문자를 보내는 거를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보자 난 그런 생각으로 카톡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기존에 쿠폰 서비스들이 있었고 이런 맛집들을 모아서 쿠폰 제공하는 그런 쿠쿠폰 같은 그런 잡지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화 시켜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홍보 잘 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뭘 만든 게 그게 창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나 창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사업 컨설팅 해달라, 사업 멘토링 해달라 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나 창업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창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근데 그건 비밀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어떻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라고 그렇게 그런 좀 얘기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에 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아이디어가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면 그럼 소비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소비자들한테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조금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면 그러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좀 창업이 어떤 비유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창업이 마약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약을 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책에서 읽을 때 약간 마약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업이 옆에서 누가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하기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좀 힘들 때도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즐거울 때도 너무 즐거워지고 그런 게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마약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가 이미 창업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진짜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오늘은 내가 대박 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세상을 바꾸고 굉장히 멋진 일을 할 것 같은데 딱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정말 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고 모험적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요. 창업이 왜 힘든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배워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비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일일이 면접 봐서 다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인사도 내가 담당해야 되고 재무도 담당해야 되고 사업 계획도 내가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대한민국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일단 인터넷, 모바일, 전자상거래 그런 것들이 너무 발전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이베이라는 회사 안에서 지마켓이 세 번째로 커요. 미국,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 세 번째로 크고 그리고 저희도 세계적인 그런 소셜 커머스 업계 안에서 저희도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한 5손가락 안에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프라가 발전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창업이란 분위기가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기업 상무님한테 나 사업하고 싶어, 창업하고 싶어 그러면 너 실망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저 뒤에 한 분한테 좋은 의미는 굉장히 뻔한 아이디어들도 아직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왜 미국에서 존재하는 아이디어들을 한국에서 창업을 하냐? 왜 한국에서는 상상치 못한 그런 새로운 그런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안 나오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카카오톡도 미국에 이미 있었고 티켓몬스터도 미국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뻔한 아이디어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창업가로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내 리스크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상황에서 뻔한 아이디어들을 먼저 실행하고 그 뻔한 아이디어를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새롭고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 뻔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뻔하지 않은 아이디어부터 먼저 하면 좀 순서가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벤처 캐피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뻔한 아이디어들을 빨리 실행을 하자.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굉장히 그런 뻔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가면서 제가 티켓몬스터를 창업해서 작년에 한 9월쯤 리빙소셜이라는 회사랑 M&A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M&A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회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회사와 규모로서 싸우기는 조금 힘들다. 규모로서 싸우기는 맞대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창업이 돼서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애플 같은 회사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그런데 한번 한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바꾸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갖고 이 패스트트랙 아시아를 만들었고요.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한국은 규모가 너무 작은데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한번 합쳐보면 그럼 규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한번 미국에 있는 회사와 맞대결해서 그래서 애플과 구글 같은 회사를 한국에서 한번 출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너무 당연한데도 저한테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던 얘기가 어떤 성공적인 창업자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난 하나씩만 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면서도 너무 매력적인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씩만 했다
말은 쉽지만 사실 실행하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잘 알아야 되고 어떤 하나가 가장 중요한지 항상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명확한 의사를 바탕으로 내가 이 하나를 굉장히 잘 실행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씩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경우에는 뭐 회사가 2년 만에 5명에서 900명이 됐는데 굉장히 뽑아야 되는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저희 런칭했던 새로운 서비스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씩 했으면 훨씬 더 정리된 생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넥슨 만드신 김정주 회장님하고 같이 토크쇼를 했어요. 그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카트라이더도 만드셨고 던파도 만드셨고 여러 게임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회원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든 기자분들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매일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우리 이런 회사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막 카페에 계속 올려가지고 티켓몬스터 있습니다 여기 링크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했고 그런데 저희가 한 8일째쯤 어떤 딜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딜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저희가 그때 한 10,000명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한 5,000명이 산 딜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원의 절반이 샀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셜 커머스에서 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깃집에 갔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 고깃집에 갔는데 질도 안 좋고 고깃집에 갔는데 서비스도 안 좋고 웨이터를 부르는데 웨이터도 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무서운 게 댓글이 무섭잖아요. 막 사람들 올려가지고 아 여기 질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막 욕을 섞어가지고 너 이거 책임져라 그런 얘기 많이 왔는데 근데 결국에 우리의 전 자산이 이 10,000명의 회원이었는데 그 5,000명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딜이 한 3,5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3,500만 원을 다 환불해주고 그리고 추가로 3,500만 원을 저희 사이트 포인트로 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자금이 있었는데 7천만 원을 환불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거 할 때 가슴 아프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저희 우리 사이트 잘 안 되면 그러면 곧바로 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제가 토크쇼에서 굉장히 거의 눈물 흘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옆에 앉으신 김정주 회장님이 500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그건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김정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그 결정이 굉장히 쉽다. 이 회사를 굉장히 길게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들은 생각이 굉장히 좀 길게 내 인생을 그리고 길게 내가 하는 프로젝트를 길게 내가 하는 회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좀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쫓지 말고 비전을 쫓아라 라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한 9월쯤에 리빙소셜이라는 세계 글로벌 소셜 커머스 회사랑 M&A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헤드라인이 거의 다 신현성 먹튀, 티켓몬스터 먹튀 이런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갔어요. 아직까지도 제 이름 쳐보시면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 먹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게 그때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몇백억, 천억까지도 현금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리빙소셜이라는 회사와 주식 교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비전을 한번 쫓아보겠다, 저희 비전을 한번 이뤄보겠다. 아직 소셜 커머스라는 산업이 굉장히 어린데 이 소셜 커머스라는 산업의 혁신을 저희가 이뤄보겠다, 일단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굉장히 힘든 선택을 했거든요. 제 통장에 몇백억이 찍히면 더 이상 비전을 쫓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밤새면서 회의를 했고 주주들과 창업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 자신들, 저희 스스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실 그런 현금을 받는 그런 엑싯을 못했어요. 저희가 현금을 받으면 아무리 현금 받고 비전을 쫓겠다라고 하더라도 비전을 못 쫓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굉장히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읽고 온 글인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글이 있었는데 이거였거든요. 라우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미지를 개척해 새로운 길을 남겨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창업이었고요. 아직 없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겠다. 아직 없는 회사를 세워보겠다. 아직 없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저한테는 창업이었고요. 모든 걸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학생 생활이든 모든 걸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한민국 분위기가 똑같은 걸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글을 읽으시면서 나만의 길이 뭔가,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뭔가, 나의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도전이라도 하시는 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좀 행복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현성 대표와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 CEO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소에 제가 관심 있었던 CEO가 저희 학교에서 직접 강연을 한다니까 정말 뜻깊었고요. 먼저 대표님이 상당히 젊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웠고, 창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